김병호입니다. 오늘은 376번째 정례 브리핑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온라인 생중계로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손홍빈 자치분권과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376번째 정례 브리핑으로 우리 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세종형 자치 모델의 실천 과제인 시민주권 특별자치 세종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정 3기 동안 본격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자치단체 최초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고 시민주권 특별자치 세종을 목표로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말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등 모든 과제가 완료돼 그간의 성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을 조직 분야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주민자치회 및 일단위 마을의 설치, 참여 연령 만 16세 확대 등 3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인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2018년 8월 조치업장을 시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모든 읍면동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끼리 소통과 교류가 활발해지고 시민주권이 강화됐으며 탈권위주의적인 인사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아 인근 지자체에도 제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읍면동장 연조권을 개선하고 읍면동장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전교육을 진행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주민자치 및 일단위 마을의 설치로 2013년 부광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지난해 3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여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발굴하고 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 있는 마을자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습니다. 또한 리단위 마을 자치권을 확대하기에 행복도시 편입지역을 제외한 255개의 리개발위원회가 마을회로 전환하는 등 사실상 모든 리에 마을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마을의 구성으로 주민자치 범위가 마을 단위까지 확장되어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을 조직 분야의 마지막 과제는 참여 연령 만 16세 확대로 젊은 도시인 우리 특성에 맞춰 시민 참여 기본제를 개정하여 만 16세 이상이면 시정 등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결과 다양한 연령이 시정에 참여하여 주민자치회가 여러 세대를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회에 30대 이하 청년층의 참여가 3배 이상 늘어나고 16세 이상 청소년도 자치회마다 1명 이상 참여하는 등 젊은 층의 참여가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마음껏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고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 입법 분야는 2개 과제로 시민참여 기본조례 운영, 읍면동 조례규칙 제한권 부여입니다. 먼저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2018년 11월에 시민참여에 대한 기본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에 따라 2019년 1월 시민주권회의가 출범하여 현재까지 총 418회의 회의를 통해 1051건의 주요정책을 논의하는 등 시정 최고의 자문기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2월부터는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소통하며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시민주권회의 안에 시민감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제20호 감독과제를 선정하고 해결 방법을 논의 실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감독특별위원회는 시민이 주도하여 다양한 현황과 문제점을 발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시민이 체감할 만한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과제는 읍면동 조례규칙 제한권 부여로 주민자치회 운영, 마을계획 실행 등 자치활동 과정에서 읍면동별로 내용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주민들이 각 읍면동의 특색을 고려하여 조례와 규칙의 재개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보장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조례 발안제,
주민이익 직접 플랫폼과 더불어 주민입법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 재정 분야는 두 개 과제로 자치분권은 특별회계 설치, 읍면동별 주민세율 조정권 부여입니다.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주민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에 2019년에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개념입니다. 주민들이 예산 협의회나 주민총회등을 통해 직접 마을 예산을 결정하고 편성하는 등 주민의 재정적 자기결정권을 강화한 것으로 2019년에 한국정책학회 정책상을 수상하고 정부 혁신 사례로 선정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아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2020년 159억 원, 2021년 174억 원, 올해는 184억 원으로 매년 확대되었고 향후에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읍면동별 주민세율 조정권 부여는 자치분권 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인 주민세를 주민들이 원할 경우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지방세법을 개정함으로써 과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읍면동별 주민세율 조정권 부여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한 결과 우리 시의 건의 내용이 지방세법에 반영되어 전국 어느 지자체나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민의 자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마을계획 분야 3개 과제로 시민주도 마을계획 수립, 마을 공동체 지원, 시민주권대학 운영입니다. 먼저 시민주도 마을계획 수립은 관주도의 계획체계를 시민주도형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 계획하고 실행하는 마을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민들이 총 82개의 마을계획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자치분권 특별회계에 1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중고 학생 122명도 참여하여 다양하고 참신한 의제를 발굴하여 마을계획 사업에 11개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연서초 어린이 마을계획단이 제안한 고라니 찾길 사고 방지 사업은 지난 7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실질적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기에 2019년 3월 마을 공동체 센터를 설립하여 마을 공동체 육성을 위한 현장 컨설팅, 네트워킹, 교육 상담 등을 맞춤 지원한 결과 정부 부처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에서 우수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시민주권대학 운영을 통해 자치분권 역량을 높이고 시민주도의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뒷받침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마을 계획 가정에 735명, 주민자치회 가정에 301명, 마을 활동가 가정에 56명 등 총 3개 가정에 1092명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읍면동 수에 맞춰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경제 분야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 사회투자 신설로 2개 과제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사회적 경제 공동체 센터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컨설팅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 오프라인 판로 개척 등을 돕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사회적 기업 36개, 마을 기업 440개, 협동조합 156개 등 총 241개의 기업과 조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인재를 육성하고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5대 분야 12개 과제 중 마지막은 사회투자기업 신설로 신용도가 낮아 기존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기에 기금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2018년 11월 사회적 투자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2월부터 이 기금을 운영한 결과 16개 사회적 경제기업에 1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의 이자의 차익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저금리 금융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올해도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경제 기업의 2차 보전 등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완료된 시민주권특별시 세종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종령 자치 모델인 시민주권 특별자치 세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시민참여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행정 권한을 주민에게 환원한 등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군 중심에 함께 계셨던 시민들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여 시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주권 특별자치 세종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휴, 먹어버렸네.